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당현종은 급히 대문예에게 유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하고 태복경 김사란을 보내 신라군으로 하여금 땡땡땡의 남쪽을 치게 하였다.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땡땡땡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될 거죠. 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발해에 대한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잠깐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봐요. 고무문 성선하게 되면 아이고 고무문 성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왕때하고 문왕때를 구별해서 외워주자고 했습니다. 8세기 전반, 8세기 후반에 각각 해당되는데요. 무왕이 이 제시문에 나온 대무예입니다. 대무예입니다. 대무예 때 이제 장문윤을 보내가지고 산둥반도 이 제시문에 나온 등주가 되죠. 등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대무예의 동생이 대문예가 있어요. 제시문에도 나왔죠. 근데 당현종 당의 지금 명령을 받고 있어요. 대문예에게 동생에게 이제 말갈을 공격해라. 말갈은 뭐 무슨부 말갈 무슨부 말갈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말갈을 공격해라라고 하니까 당에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대문예가 형인 대무예 즉 무왕을 배신해버리고 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공격을 하니까 당 현종이 대문예를 시켜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반격하게 해라라고 한 거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를 하나씩 읽어봅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자감을 설치해 주자감이 또 나왔죠. 발해의 교육기관이다. 근데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왕 때는 당하고 신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만 문왕 때 와가지고 이제 당하고 신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요. 당에서 영향을 받아서 설치한 기관 중에 주자감이 있습니다. 주자감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2번이 되겠지만 계속 읽어봅니다. 건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신라에서 사용한 최초의 연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꾸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라 6세기 때 집업진 시대 중에서 법흥왕 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내신 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정비하였다. 백제에 대한 이야기죠. 5번 지방관 관찰을 위해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현종은 대문예를 파견하여 대무예인 무왕의 동생이죠. 말가를 공격하라 했더니 그 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왕을 배신한 거죠. 파견하여 유주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케 하는 동시에 방금 읽은 이 전 문제하고 같은 그런 지문입니다. 김사란을 시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신라하고 지금 당하고 신라하고 친한 상황이라 신라를 시켜서 발해 남쪽을 공격하게 한 거죠. 하지만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운 데다 눈이 한길이나 내려서 병사들이 죽으니 전공을 거두지 못한 채 돌아왔다. 뭐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한 그런 상황 1번에 해당하는 이 전 문제에서 나온 상황하고 같은 거죠. 무왕 때 무왕하게 되면 대무예라고 했습니다. 동생인 대문예를 시켜서 말가를 치게 했는데 배신을 하고 당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장문유를 시켜가지고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를 공격하라고 했더니 당에서는 대문예에게 여기에 이제 반격이라라고 했다. 선지가 그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또 읽어봅니다.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흥은 이제 문왕 때 연호인데요. 우리가 고무문 성선에서 무왕이 있으니까 고무문 성선 발해왕은 이렇게 5개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뭐 연호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특히나 무왕 때하고 문왕 때에 굉장히 집중돼서 나옵니다. 무왕 때 연호는 인하안이 되고요. 문왕 때는 대흥이나 보력이 됩니다. 우리가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시문에 나온 건 이제 문왕 때죠. 여기 뭐 저는 이 무인 해가지고 무 하면은 좀 칼 같잖아요. 문 하면은 펜인 것 같고 실제로도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인으로 외워주시고 문왕은 대흥 보력 여기까지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한 그리고 대흥 보력 뭐 전부 다 있습니다. 연호가 연호를 딱 무왕 때하고 문왕 때만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3번을 읽어봅니다. 천리부등 동북방의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거는 문왕 때의 업적인데요. 그렇게 잘 나오는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선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볼 때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4번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고려 때 이제 여진에 대해 가지고 윤관에 뭐 별무반 설치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 하지만 뭐 관리를 못해서 이제 돌려주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면 되죠. 자, 5번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고려 말 때 문평 영영보 할 때
영유왕 시기, 연개소문이 장악하고 영유왕을 폐위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왕, 마지막 왕인 보장왕을 옹립한 그런 시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난이라는 연호를 내세워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표방한 발해의 이대왕에 대해 말해볼까요? 무왕이죠? 무왕 하면 무인 해가지고 칼을 든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사신과 국서를 보내 교류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무왕하고 문왕에 대해서 뭘 해보자면 여기는 당신하고 안 친하죠. 여기는 당신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제 형국이 당하고 신라, 그리고 여기는 발해, 그리고 돌궐, 외하고 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뭐 이런 형국이 무왕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낙난군을 몰아냈어요. 고구려에 미친 낙서대, 미친 사람이 낙서를 했대 해서, 아이고 낙으로 쓰면 안 되고 미천왕이 되겠죠. 고구려의 미천왕.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백제 성왕 때 사비시대 부여 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장문유를 보내 등주를 공격했어요.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에서 대문예, 이건 문왕이 아니라 무왕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로 들어간 대문예를 시켜서 반격하겠다. 삼성 6부 중앙 관제를 정비했어요. 이건 발해의 문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왕 때 이제 당하고 칠해졌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삼성 6부 처음 문제에서 나온 주자감 등을 만들게 되는 거죠. 5번 오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어요. 우리가 고무문 성선 하게 되면 이제 9세기 선왕 때 가가지고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최대 영토죠. 최대 영토이기 때문에 오경 15부 62주 같은 제도가 이때 정비가 됩니다. 해동성국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이거는 선왕 때 9세기 때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읽어봐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땡의 유적을 찾아서 기간하고 뭐 러시아 연해주 이쪽 동무산이 있죠. 맨 처음에 동무산 산기슭에서 이제 진국을 세웠다. 그게 발해가 된 겁니다. 이 유적은 둘레가 어디에 이르는 대규모 성곽이고 내부 건물주에 고구려 계통, 뭐 고구려 계통을 이었다 그러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도 뭐 고려공강 대운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고려라고 하잖아요. 고려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뭐 이때 시기 장수왕 시기 와가지고 국호가 고려로 사실은 바뀝니다. 우리 강학상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워가지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군왕검이 세운 뭐 조선을 세우죠. 1392년에 또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고조선을 붙여가지고 아니 뭐 민문이토기도 이름 민문이토기 하는 것처럼 이 구별을 위해서 강학상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로 장수왕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고려인데 고구려라고 이름을 계속 쓰는 겁니다. 해서 그 사료들 보면은 발해 사료들에 이제 고려 국왕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음을 보여준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의 내용이죠. 2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우리가 문동무 시대에서 우령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경 15부 62주 고무문 성선에서 선왕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발해 선왕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3번이 되죠. 14부에 13부를 두고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이제 신문왕 때 14부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최고 하면은 이제 14부가 되고 나머지 플러스 13부 해서 총 14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혼자 최고 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5번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지방의 이제 그 유력 세력가나 자제 등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의 제도입니다. 고려에 가가지고 기인 제도로 이어지게 되죠. 기인 제도가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네요.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땡땡땡 서고성터 뭐 중경 현덕부 하면은 발에 이렇게 보면은 뭐 중경 있고 상경 있고 동경 있고 서경 있고 남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연결은 이제 길이 이쪽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고 이거 두만강이잖아요. 두만강 쪽은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옆으로 볼 때는 이렇게 협곡이라서 뭐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경, 뭐 동경 이렇게 하고 남경이 여기 있어서 중경에서 남경으로는 이렇게는 못 넘어가요. 협곡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동경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동경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일본으로 가고 신라를 갈 때는 남경을 거쳐서 신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용두산 고분군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문왕의 두 딸들 뭐 정혜공주하고 이제 뭐 정효공주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따 또 나올 겁니다. 한번 여기 나온 선지를 또 읽어봐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주면 되죠. 중앙으로 구서당을 편성하였다.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죠. 구서당 중에 뭐 고구려 여인 3개, 신라인 출신 3개, 백제인 출신 1개, 백제 2개, 말갈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하면 9개죠. 그래서 구서당의 각 출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서당을 편성해서 중앙군으로 이용합니다. 2번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중정대 이름을 기억해 둬야죠.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고모문 선에서 선왕 때 해당합니다. 이난, 대흥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모문 성선에서 무왕 때 이난이죠. 그 다음에 문왕 때는 대흥. 하나 더 있죠. 뭐 보력인데 이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흥 정도까지만 기억해 둡시다. 오경 15부 62주 역시 뭐 선왕 때 발해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